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21세기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지속가능한 삶이 어렵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실상이냐, 어느 정도의 위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위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느냐, 어떤 현상이든지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자연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현상이 또 변화되는 것도 자연법을 통해서 변화하고, 또 그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자연법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법 진리 그 얘기를 이제 도입을 했고, 그래서 원인이 뭐다, 그리고 결과는 뭐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들 가운데 올바른 삶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의 건강성 상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고, 이제 쭉 그 얘기들을 해 와서 우리가 그 인간성 상실의 원리라든가 그 올바른 삶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 이유 등등에 대한 그 진리 탐구를 소위 우리가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그 답으로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 그리고 해결책도 찾았어. 올바른 삶으로 다 전환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지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올바른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환을 하려면 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21세기 길인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21세기 길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먼저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 문제야 또는 사회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개혁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또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길을 많이 얘기를 해왔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소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 시대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인류를 위해서 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길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교를 창시한 부처,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 분들이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밖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전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인류를 위해서 큰 길을 제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동학 창시자 최재우, 증산도, 강증산, 우리 이 학교의 그 원불교를 창시한 박중빈, 이런 분들도 큰 개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큰 계획을 위해서 큰 길을 또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그 큰 개혁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개혁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인류 사회가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만연하고 설상가상으로 자연환경까지 심하게 파괴되어서 인류 전체가
존립의 위기에 직면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개혁들은 실패를 해도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았어요. 하지만 21세기 인류에게는 최후의 개혁이 남아있을 뿐이죠. 왜? 시행착오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개혁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시도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인류가 행한 개혁들의 노력들이 한낱 헛된 꿈이었음을 깨닫는 것으로 인류 역사는 마감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 모든 개혁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절체절명의 21세기 인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될 최후의 큰 개혁과 그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다시 개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서 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큰 개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후위기에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지속 가능한 삶을 살려면 뭔가 지금 상황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인류 전체가, 지구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그 시간에 문제의식을 제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과거의 어떤 위기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말론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과거에는 어떤 사이비 종교가 종말론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종말론을 얘기한다. 그런 정도면 진짜 종말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그 21세기 위기의 성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런 종말론 얘기는 사실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도 종말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류 종말의 시점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알아요? 인류가 망할 거다. 인간 세상이 망할 거다라는 것은 사회를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자신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자연 환경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구 자연 환경이 건강하기만 하면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종말까지는 오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건강해도 지구의 자연 환경이 극단적으로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종말론은 자연 환경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 멸망은 자연 환경이 망가져야 비로소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인간이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또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인류 역사는 끊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연 환경이 더 이상 인류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거는 종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위기는 바로 이 자연 환경의 위기 때문에 심각하게 더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에 계속 사람들이 종말 하니까 우리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 얘기가 있잖아요. 늑대와 양치기 소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까지 종말은 아마 거짓 그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로 늑대다 이렇게 외쳤던 얘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양치기 소년이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외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지구의 모든 국가가 올바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부연 설명했지만 올바른 삶으로 지구 전체가 지금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삶으로 지구 전체가 전환을 했을 때 인류의 지속 가능성은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어도,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도 실제로 그 올바른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올바른 삶이란 건 무엇이지? 그래,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전환해야 돼. 끝. 그러면 그 말은 하나만 하죠. 도대체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올바른 삶으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진짜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1세기 인류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간의 주관에 따른 다양한 올바른 삶이 아닌 객관의 자연법 진리가 말해주는 하나의 올바른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각기 다양한 올바른 삶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올바른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잖아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인 자연법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법 진리는 누구든 부인할 수가 없죠. 그거는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그 자연법 진리가 말해주는 하나죠. 진리는 하나니까. 올바른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 진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 자연법 진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올바른 삶이 뭐다는 걸 우리가 이미 찾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리 전환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것이 21세기 인류가 그 존립 위기 앞에서 멸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인류 최후의 큰 개혁이라고 나는 봤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큰 개혁이 있었지만 그거는 과도기적인 개혁이죠. 그리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은 큰 개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후의 개혁, 인류가 더 이상 개혁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가 말하는 그 올바른 삶으로 전환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후의 큰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는 이제 교재를 낸 제목과도 관련된데,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인류가 이룬 진리혁명에 해당이 된다. 진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합의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영원한 것이지,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일부를 보고 올바른 삶을 다 얘기해서 지금까지 혼란 속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올바른 삶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 현상이 생겨나온 근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라. 였고요. 두 번째는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워라. 이거는 현상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가 찾아낸 그런 삶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상의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유한하고 동물도 유한하고 나무도 유한하니까 그만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존중해라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그 생명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또 측은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살생하지 말고 등등 얘기가 이제 또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생명과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그것을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리고 추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 생명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려면은 조건이 필요한데 서로 돕고 협력하라. 모든 인류가 생명과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서로 돕고 협력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한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의 관점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명 활동을 절제하라. 필요한 문명만을 창조하고 나머지는 절제하라. 그런 거예요. 이때 필요한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가치,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사회에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라. 이렇게 살면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지 않고 영원히 지속하게 살 수 있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자연이 허락하는 한에서 영원이죠. 왜냐하면 지구도 태양도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종말인 거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인류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인류 자신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세기 위기는 전 지구적인 위기니까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 된다. 아까 탐구 주제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하나의 객관의 자연법 진리에 따른 올바른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려면 세계가 한 나라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통합 얘기도 했고 유엔 얘기도 했지만 이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모든 나라들이 단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계 단일 통합국가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이 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지구촌이 한 나라가 되어서 자연법 진리에 따른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비로소 올바른 국가,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 지금까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국가, 정의로운 국가는 자연법 진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는 국가가 올바른 국가고 정의로운 국가인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국가, 정의로운 국가는 이 최후에 나타나는 거죠.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대부분 실패했죠. 그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무력으로서 통합하려고 했어요. 땅 따먹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죠. 아까 어떤 조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그 인식,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힘만으로 통합하기가 어렵죠. 일시적으로 힘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합하려고 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그런 종속된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통합이라는 것은 인류의 장기적인 꿈이고 목표인데 때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거죠. 때도 안 됐는데 하려고 하거나 조건이 안 됐는데 하려고 하는 것, 힘이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우리가 힘이 제일 강하니까 이때다 이런 역사였었죠.
세계 그 단일 통합 국가는 지금까지의 다수의 자의적인 인간 통치권으로부터 유일하고 객관의 자연법 진리를 기반으로 한 통치권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 하부 구조를 통해서 전 인류가 자연법 진리에 따른 올바른 삶을 살도록 통치하는 것이 바로 세계 단일 통합 정부의 임무고 역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단일 통합 정부가 경제, 종교, 학문, 예술, 교육 등 하부 정치 구조를 총동원해서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세계 단일 통합 정부를 세우면 되겠네요. 그게 말대로 잘 될까요? 도대체 이런 세계 단일 통합 정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길이 필요한 거예요. 길 다음에 길, 또 길, 길의 연속이죠. 저는 21세기 시민혁명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시민혁명이 인류 역사상 대단히 많았죠. 프랑스, 영국, 우리나라도 5.18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크고 작은 시민혁명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21세기 시민혁명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뭘까요? 세계 시민이 하나로 연대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과거에는 치고받고 힘의 그 방법으로 혁명을 하려고 했죠. 동학혁명 같은 것도 힘으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평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전 세계 시민들이 하나로 연대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무엇을 요구해라. 첫 번째 요구할 사항은 현재 다수의 인간 자의적인 통치권의 정부를 거부하고 객관의 진리 기반의 하나의 통치권의 정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라.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볼 때 국제연합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을 자연법 진리 기반의 세계 통합정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라. 이 두 가지 요구를 세계 전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는 21세기 시민혁명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 시대에는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는 아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식 개선을 하고 싶어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SNS도 안 되고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다 되고 SNS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그 인식을 공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이 시민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21세기 시민혁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혁명을 하려면 또 조건, 또 길이 필요해요. 이렇게 시민혁명이 되면 끝나는데 과연 이런 시민혁명이 될 수 있을까? 21세기 시민혁명을 위해서 또 길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의식혁명이라고 봤어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의식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21세기 의식혁명이라고 얘기하는 혁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진리를 깨달아라는 얘기겠죠.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자연법 진리가 존재한다. 그런 것을 깨달아라.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올바른 삶을 잃게 되는지 알려주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건강한 내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건강한 내면이 상실되는지를 알려주는 자연법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식혁명의 첫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달음은 수없이 많지만 저는 21세기 의식혁명에서 깨달아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깨달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각을 얘기해. 자각. 이런 진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자연법 진리에 따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각해라.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봤어요.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나는 그런 진리가 존재하는 걸 깨달았어. 어떻게 건강한 내면을 상실하는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는지 나는 그 진리를 깨달았단다. 거기서 깨달음만으로 부족하고 그런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에 비추었을 때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은 건강한 내면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자각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달음만으로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1세기 의식혁명의 두 가지 조건으로서 지금 말하는 진리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자신은 그 진리에 비추었을 때 자신은 어떤지 이것을 자각하라. 아, 나는 지금 진리가 말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아니다. 이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말하는 건강한 인성과 마음이 있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나의 내면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힘으로 어떤 동력이 생겨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21세기 의식혁명이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서 시민혁명으로 이어졌을 때 아주 강한 힘이 생겨서 21세기 시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21세기 의식혁명을 위해서 이 강의를 사실 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고 이러한 진리가 뭐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삶에 비추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내면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21세기 의식혁명이 바로 제가 이 강의를 연 목적이고 취지라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앞으로 저는 이 21세기 의식혁명을 위해서 계속 이 강의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21세기 의식혁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리고 21세기 인류의 위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21세기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삶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시민혁명으로 이렇게 동력을 내서 함께 해야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혁명이 잘 된다면 그런 것도 잘 될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마지막 멘트까지 했는데 여러분은 그 15주 동안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수업 참여를 대단히